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이 되게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이것도 신상품이 꽤 자주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특약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산정특례 진단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산정특례에 뭐가 해당이 되면 나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 이 특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혜택을 주는 제도 중에 하나죠. 진료비 부담금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암이라든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이런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 자기부담금이 5%밖에 안 되는 그런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중증 질환에 걸려도 의료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의료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 산정특례 제도가 있어서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일단 이 제도는 암의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뇌혈관이나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의 산정특례 진단비란 무엇일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특약은 산정특례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경우에 가입한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특약이 나오자마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요즘에 사실 유사한 가입 한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의 진단이 돼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유사암이 좀 부족할 경우에 이 산정특례 진단비를 활용을 하면은 그 부족분을 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이 친구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이 산정특례 진단비 지급 조건에 암은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이랑 심장질환 쪽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완벽하게 아주 좋은 상품을 내놓기는 힘들겠죠.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뇌혈관 쪽이랑 이제 심혈관 쪽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기존의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과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산정특례 진단비의 장점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진단비는 최초 한 번이 아니고 매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원래 진단비는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혈관 진단비 모두 마찬가지지만 최초 한 번입니다. 근데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1년에 한 번 매년 해당이 되면은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 매년 산정특례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럼 사실 또 이 살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으나, 어찌됐든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일반 진단비와는 다르게 매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질병 분류 코드 기준으로 봤을 때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라든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 진단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질병이든 외상이든 혹은 선천성이든 이 산정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산정특례 진단비 역시도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질병 분류 코드 적용되는 그 숫자도 좀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뇌혈관 진단비와 뇌혈관 산정특례 진단비를 비교를 해볼게요. 뇌혈관 진단비보다 이 산정특례 진단비에 해당되는 질병 분류 코드가 좀 더 많습니다. 물론 뇌혈관에서 해주는 I68번과 69번은 이 산정특례 진단비에 빠져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Q코드와 S코드 그리고 I72번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와 심장혈관 산정특례 진단비와 좀 비교를 해봐도 기존의 허혈성 진단비의 질병분류 코드에 해당이 되는 게 약 27개였는데 이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총 52가지의 질병분류 코드를 적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질병분류 코드만 봤을 경우에는 이 산정특례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확실히 더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만 딱 봤을 때 산정특례 진단비 어찌됐든 회당 지급받을 수가 있고 보장 범위도 더 넓죠. 그러면 일단 보험료가 한 두세 배 더 비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쭉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비싸서 가입하기 어려운 특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료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보험료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과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 산정특례 진단비 1,000만원을 제가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합쳐서 보험료가 약 13,690원 정도였고요.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3,82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한 23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였죠. 보장 범위도 더 넓고 최초 한 번도 아니고 얘는 매년 지급이 가능한 특약인데 왜 보험료가 차이가 거의 없지? 그러면 또 의심이 생겨요. 이게 또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산정특례 진단비의 단점도 제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이 산정특례 진단비의 최대 단점은 뭐였냐면은 얘는 그냥 단순히 진단만 받아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치료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만 받으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죠. 뇌동맥류 진단을 받는다든지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그럼 수술을 언제 하든 안 하든 간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서가 나오니까. 근데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중증 질환인데 설마 치료도 없고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 이런 거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머리에 시한폭탄이라고 있는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뇌혈관 진단비에서는 보험금이 나가지만 이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보험사의 이 산정특례 진단비 약관을 살펴봐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이 분류표와 동일하게 상병과 거기에 수반되는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약관상에 명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산정특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산정특례 진단비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보험이든 어떤 특약이든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과연 가입을 할 만한 특약인가? 기존의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 특정 심장 진단비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특약일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뇌혈관, 허혈성 이런 진단비를 대체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대체제로 쓰기에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보완제 역할로서는 너무나 괜찮을 수 있겠다. 기존의 뇌혈관 허혈성 갖고 있고 조금 더 여력이 된다라면은 이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같이 가져간다라면은 폭넓게 그리고 조금 더 가입 금액을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왜냐면은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치료로 완치가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혈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막히면 저기에서도 막힐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좀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재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 특약을 좀 활용을 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가 참 똑똑하죠. 이렇게 신상품이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내놔요. 근데 이렇게 매력적인 특약이 있을 때마다 계속 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아무리 매력적인 특약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이 경제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를 하시고 또 이런 좋은 특약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보험을 또 함부로 이렇게 해지를 하고 이런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명심하시고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